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문제풀이로 돌아온 은정쌤입니다. 네, 그럼 1번부터 한번 열심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일단 다 맞는 거예요. 네, 요거는 많이 했던 거라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죠?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다. 근데 A에서 B로 열이 이동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항상 이동하잖아요, 열은. 그럼 A의 온도가 높다는 건 일단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중에 옳지 않은 것. 네, 지금 온도 A가 높다는 거 이미 설명했고요. 서로 다른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결국은 온도가 똑같아지죠. 열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얘는 온도가 주니까 내려가고 일로 열이 이동했으니까 얘는 올라가서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 보세요. B의 온도는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낮은 상태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온도가 다른 네 물체 두 개를 골라 접촉시켜서 이동한 그런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차례차례 순서를 한번 정해보면 되거든요. 일단 B가 C보다 높죠. 높은 거에서 항상 낮은 걸로 이동하잖아요. 무조건 온도는 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요. B에서 C, C에서 A까지는 확실하죠. 그리고 마지막 나와 있는 거 D에서 B니까요. D에서 B. 요런 순서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경우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야죠. 이 보기 중에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얘랑 얘잖아요. 그래서 A와 D. 자, 4번으로 갈게요. 옳지 않은 것 고르랬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5번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나요? 이거 아니죠? 반대로 됐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두 물체의 온도가 다른 거 접촉하는 열평형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옳은 건 모두 고르세요 나와 있거든요. 하나씩 답을 살펴보면요. 기억, 물체 B는 온도가 낮은 애죠. 그럼 낮은 애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빨라지겠죠. 그리고 니은 A에서 B로 전달되는 거 맞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열평형 도달 시간은 둘이 만나는 시간 여기에 친절하게 적어줬어요. 3분.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건 주기만 하는 애, D가 제일 높을 거고요. 제일 낮은 건 받기만 하는 애, A가 제일 낮겠죠? 그래서 정답은 D, C, B, A 5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촛농을 이용해서 가열을 하는데 이게 요 세막대의 끝만 가열을 하니까요. 한마디로 점점 이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는 건 전도겠죠. 왜냐하면 요 막대 고체를 이용해서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옳은 거 찾으래요. 그래서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 과정이죠. 그리고 3번 보면 진동, 고체는 진동을 하면서 주변으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쑤시개는 어디서부터 떨어지냐면 가까운 쪽부터 먼저 가열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쪽부터 전달이 될 거고요. 떨어져서. 그 다음에 세기가 세지면 이쑤시개는 더 빨리빨리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7번은 3번입니다. 8번 볼게요. 난로 해놓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결국 전체가 따뜻해지는 대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대류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 가벼운 거, 온도가 높아서 가벼운 거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그래서 8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넘어가서 9번 갈게요. 가나다 이것도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3번이죠. 이거는 교과서에서 한 번 더 설명했으니까 쉽게 넘어갈게요. 자, 10번 보온병 얘기가 나왔어요. 보온병에 대한 얘기는 모두 옳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교과서에 주로 나와 있으니까요. 기억, 니은, 디귿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12번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봅시다. 비열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자, 비열 지금 나와 있고요. 11번 보면 같은 물질에 열을 가했을 때 가장 큰 온도 변화가 크려면 비열은 작은 애랬죠. 비열이 작아야 온도 변화를 확확 많이 가는 거잖아요. 조그만 열만 받아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납이죠. 제일 비열이 작은 거니까요. 그 다음 12번 한번 볼게요. 식용유 1kg에 4kcal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몇 도씨나 변하겠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최소한 요 식은 외우라고 했죠. 비열의 의미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랬어요. 비열이란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요 정도는 꼭 외워주라고 했죠. 여기다 그냥 집어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식용유 0.4 비열이란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의 열을 가했대요. 그리고 1kg이래요. 그러면 여기 얼만큼 온도가 변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x가 넘어가주면 x는 4를 다시 넘어오면 0.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은 여러분 사실 요거 하나로 다 통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외워놓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하고 있나? 얼굴 체크 한 번 더. 네, 안 자고 있죠? 네, 우리 13번 갈게요. 네, 13번 알아볼게요. 13번은 일단 온도 변화를 확실히 딱 떨어지는 데서 끊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서리 요 꼭지점에서 딱 떨어지는 걸 한번 볼게요. 같은 시간 4분 동안 온도 변화가 A는 요만큼 같죠. 20도, B는 10도. 네, A가 더 많이 올랐죠. B열이 더 많이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B열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온도 변화가 2배라는 얘기는 오히려 B열은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온도 변화랑 B열은 사실 반대죠. 왜냐하면 B열식을 보면요. B열은 열량 분의 질량 온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비열이랑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A가 2배 크다는 얘기는 비열은 오히려 반대. 얘가 2배 크다는 얘기니까 A의 비열이 B의 몇 배냐 이렇게 했을 때는 2분의 1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4번 가볼게요.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열량의 정의, 단위, 그 다음 10kcal는 원래 킬로칼로리 자체가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요. 요거 2배하고 요거 5배 해서 1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14번은 5번. 자, 그 다음 15번 갈게요. 자, 질량이 2kg인 어떤 물체 온도를 3도씨 높이려면 3kcal 열량이 필요하다. 요거 식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비열 구하는 식 기억하죠? 네, 열량 3kcal, 다음 질량 2kg,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 3도씨. 이렇게 되면요, 계산해보면 3,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0.5. 이렇게 요 식만 잘 풀어도 여러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15번에 3번이었고요.
여름철 해변의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거운 건 비열이랑 관련이 있다고 여러 번 나왔었어요. 다음 17번에 고체가 열을 받아서 부피 팽창할 때 입자 크기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거리는 서로의 거리는 열을 받으면 서로 멀어진다고 배웠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18번 가보면 일단 열 팽창에 관련된 거네요. 다리 사이를, 이게 그림이 좀 흐린데 띄워놓은 거거든요. 다리 사이에 틈새를 벌려놓은 건데요. 요건 고체의 열 팽창과 관련이 있고요. 겨울이 되면 수축을 해요. 여름에는 팽창을 하지만 다시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수축을 하거든요.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틈이 양쪽으로 수축을 해버리니까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음새가 없다면 여름에 얘네가 서로 팽창을 해버려서 이렇게 막 휘어질 수 있겠죠. 파손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18번에 5번입니다. 자, 19번에 열팽창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반대로 써졌고요. 입자운동 활발해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자, 20번, 21번은 우리 바이메탈 이야기예요. 바이메탈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게 열팽창 정도가 큰 애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답은 바이메탈 적어 놓고요. 21번에 열팽창 정도가 큰 애는 다 더 많이 길이가 길어진, 여기선 A, 여기서는 마찬가지 A네요. 여기선 B네요. 요거를 한번 합쳐보면요. A가 B보다도 크고 그 다음에 C보다도 크니까 BC는 요런 관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22번 갈게요. 22번 온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진 다 맞아요. 5번 감각만으로는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온도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23번 마찬가지로 두 물체 접촉해 있는데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항상 간다고 했고요. 열평형에 도달하면 둘이 서로 같아야죠. 같은 온도니까요. 23번에 3번이었고요. 24번 볼게요. 24번도 입자 운동에 대한 건데요. 맞게 알맞은 말을 넣어주려면 이쪽이 어느 쪽이 더 활발한지 봐야 되거든요. 모습이 여러분 인쇄 상태를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개수가 얘네가 더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으니까 얘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A 과정은 가열이 되겠고요. 반대로 가는 과정은 냉각이 되겠죠. A는 가열, B는 냉각.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움직임 표시가 잘 안 보이면요, 개수를 좀 봐주세요. 서로의 거리. 그래서 24번 A 가열, B 냉각. 25번은요 우리 실험했던 거네요. 열량계에 뜨거운 물, 찬물 넣은 건데요. 온도 측정했을 때 열의 이동은 일단 어디에서 어디로?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 운동은 뜨거운 물은 점점 식어가니까 둔해질 거고요. 그 다음 찬물은 점점 열을 받으니까 활발해지겠죠.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은, 그 다음 찬물은 이렇게. 그 다음 26번 갈게요. 자, 마찬가지 문제고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5번 한번 볼게요. 양이 많은 뜨거운 물의 양이 적은 찬물보다 더 늦게 열평형에 도달한다. 옳지 않은 거거든요. 동시에 도달하죠. 어쨌든 양이랑은 상관없이 여러분 비열이랑 섞여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열평형이라는 건 두 개가 서로 같은 온도가 돼야 되니까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늦게가 아니라 동시에라고 해야지 맞는 거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27번 볼게요. 열의 이동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지금 손잡이 잡아서 뜨거운 거는 내 손까지 전도가 된 거잖아요. 전도랑 관련이 없는 거 찾아보세요. 그럼 요거 복사죠. 난로 얘기. 그 다음 좀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 다음
복사고요. 밑에는 에어컨이 아래로 차가운 공기 이동하는 거는 대류죠. 그래서 1번, 4번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다음 28번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하고요. 대류를 이용하려고 난방기는 아래 설치하는 모습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대류니까요. 대류로 설명할 수 있는 건요. 위쪽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니까 뜨겁게 느낀다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전도도 있고 복사를 차단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볼게요. 은도금한 거는요, 복사로 일어나는 이동을 막아주는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 진공으로 된 벽은 대류와 전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공기가 대류하거나 전도로 이동해주는, 열을 이동시키는 걸 방해해주는 역할을 하죠. 30번 볼게요. 냉난방기구 효율적 사용 보면요, 옳은 것 기억. 전기 난로에 반사판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좀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에어컨은 선풍기, 대류를 좀 더 활발히 해줄 수 있겠죠. 활발히. 기억 리을입니다. 난방기는 아래쪽, 냉방기는 위쪽이고요. 자, 그 다음 31번 우리 시범 실험으로 보여줬던 건데요.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단열이 가장 잘 되는 건 2. 알루미늄이 제일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단열을 제일 잘하는 거다. 자, 요거 이유를 설명을 하면요. 포일은 단열이 잘 돼서, 알루미늄 포일은 단열이 잘 되어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 네. 요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서술형이 없으니까요. 자, 32번 볼게요. 32번은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건 비열 측정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요. 질량이 일단 같아져. 우리 똑같이 100g 했잖아요. 질량을 똑같이 맞춰야지 비열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었고요. 33번은 납과 구리 비열 설명 옳은 것 얘기를 했어요. 5번 한번 볼게요. 5번 보면 온도, 얘가 비열이 3배 크잖아요. 3배 크면요, 온도 변화는 3배가 느리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걸 찾으면요, 질량이 같을 때 납의 온도가 3도 올리는데 구리는 1도, 3배 느리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린 예시니까 안 봐도 되고요. 자, 그 다음 34번 우리 스테인레스 사용하는 건 비열이 작게, 뚝배기는 비열이 높게. 그래서 비열 얘기하고 있고요. 장점은 비열이 낮으면 빨리 끓는다. 비열이 크면 천천히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이게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여러분 너무 빠르면 멈추고서 답 체크하고 들으면 되겠어요. 자, 35번도 같은 색의 열을 가할 때 온도 변화, 이것도 비열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아예 체크를 해줬네요. A는 2배 더 온도 변화가 컸죠. A가 40도 온도 변화가 있었고, B는 20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온도 변화랑 비열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비열은 B가 2배 크다고 할 수 있죠. 비열은 B가 2배 크다. 그러면 요거는 틀렸고요. 35번에 첫 번째는 틀렸고, 그 다음 A의 질량을 2배로 하면 B의 온도 변화와 같아진다. 비열에서 우리 비열의 식 다시 한 번만 기억을 해볼게요. 열량, 질량, 온도 변화잖아요. 그러면 비열이 2배라고 하면, B가 2배라고 하면 A가 만약에 질량이 2배가 되면요, 훨씬 더 온도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겠죠. 비열이 2배 큰 거랑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귿 같은 시간 동안 A의 온도 변화는 B의 온도 변화의 2배이다. 지금 실제로 40도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그래서 지금 B가 더 온도가 잘 안 변하는 애니까 아예 A를 양을 많이 해주면 2배만큼 해주면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니은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 줍시다. 그 다음 36번 해육풍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그럼 나머지 다 맞는 설명이니까 읽어보고 5번. 육지 온도 변화가 어때야 돼요? 육지가 더 잘 변해야죠. 비열이 작아서.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육지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고 해줘야죠. 크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었고요. 나머지 설명 읽어보세요. 자, 37번. 같은 길이의 철, 구리, 알루미늄 연결하고 동시에 가열했더니 그림과 같이 이제 열팽창이죠. 동시에 가열했다니까. 그래서 열팽창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기억. 열 받으면 늘어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참고로 제일 많이 빨강색 오른쪽에 여기 설명으로 읽어보면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철이래요. 그러면 제일 심한 게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니까 요건 틀렸고요. 금속은 지금 세 개 다 다르게 팽창했죠. 그 다음 입자 크기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1번이었어요. 네, 그 다음 가스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해주는 건요, 열팽창, 그 열팽창을 이용한 거라서 다리 중간에 이음새를 설치해서 여름에 늘어나는 거 방지해 주는 거 같은 원리고요. 39번 보면 화재 경보기 바이메탈 나와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난 건 문제에서 A죠. 요 위에 있는 요 A가 더 많이 늘어난 거고요. 냉각시키면 반대로 휘어지겠죠. 냉각시키면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까닭을 설명 뭐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과학실에서 녹화하고 있는데요.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달려보겠습니다. 40번부터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3개, 우리는 2개만 실험했었는데 3개의 액체를 유리방향에 넣었더니 부피가 달라졌대요. 옳은 것 고르라고. 네, 목소리가 막 꺾이고 있어요. 옳은 것 고르래요. 한번 봅시다. 자, 기억부터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올라왔냐면 에탄올, 그 다음에 콩기름, 그 다음에 물 순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고요.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부피가 팽창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지금 밑에 와 있네요. 4번이죠. 니은 디귿 4번이었고요. 41번 볼게요. 41번. 물과 에탄올을 가득 찬 플라스크를 넣었어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2번이에요. 이거는 액체의 열팽창인 거죠. 선생님도 약간 헷갈렸던 게 5번 같은 거는 고체의 열 팽창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설명은 액체가 팽창하는 거니까 2번으로 할게요. 자, 42번 보면요. 이것도 모양을 보고 지금 서로 좀 더 거리가 먼 거, 얘가 온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에요. 나머진 맞고요. 활발해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활발해져요. 자, 그 다음 43번 보면요. 열평형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했던 실험이고요. 시간은 6분 걸렸다고 이렇게 문제가 다 친절해요. 6분 동안 열평형, 6분에 열평형이 도달했고 온도도 친절하게 써줬네요. 30도다. 그 다음 물의 입자 운동은 온도에 따라서 더 활발한 애를 표시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온도가 높은 A는 제일 멀리 떨어지고 활발해 보이는 애가 어딨죠? 네. 여러분 거에서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풀지 말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개수랑 이런 거를 여기서 별로 고려를 안 한 것 같아. 사실 요게 표시가 많아서 가가 A로 연결을 하긴 하는데 얘네 거리가 또 너무 가까이 나와 있어서 이거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풀지 마세요. 어쨌든 모습은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순으로 활발한 정도가 A가 제일 활발하고 C가 그 다음이어야죠. 중간 활발함이 C고 그 다음 제일 느린 애가 B가 되게끔 연결을 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자, 44번에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그림이고요. 주스를 시간이 지날수록 측정을 하는데요. 요것보다 낮아지면 안 되겠죠. 얘랑 얘 중간에 어디선가 열평형을 이룰 거 아니에요. 전달을 해줘서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이고요. 45번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 이렇게 자주 나오기 있기 없기. 네. 그래서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건 얘 온도가 제일 높은 D고요. 가장 느린 건 A다. 자, 그 다음에 46번은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것 한번 해볼게요. 전도죠. 요 그림은.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 뜨끈뜨끈 선생님도 전기장판 위에 눕고 싶군요. 자, 난로 요건 복사고요. 숟가락 뜨거워지는 전도 얘기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서서히 움직이는 건 대류니까요. 답은 기억 디귿. 네, 선생님 너무 딴 얘기 안 하고 문제만 푸니까 재미없나요? 네, 47번 한번 볼게요. 또 문제만 풀려고 가네요. 자, 투명 칸막이를 이걸 싹 치우면요. 차가운 물은 내려오고 뜨거운 물은 뭐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그 다음 4번. 대류한 다음에 결국은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까지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 갈게요. 네. 너무 귀여워. 네, 선생님도 이따가 점심 먹고 햇빛 좀 쬐러 또 나가 봐야겠네요. 네. 자, 햇빛을 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 복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나요? 네. 복사는 해류풍은 우리 대류 현상 설명할 때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니, 대류, 미안해요. 대류가 아니죠. 그 비열 설명할 때 나왔죠? 비열. 근데 사실 대류도 맞아요. 뜨거워진 게 올라가고 차가워진 게 내려가니까 맞는데 어쨌든 기억 아니고요. 복사는 아무 도움 없이 가는 거고 디귿, 난로 얘기 나오는 거 4번. 선생님도 이렇게 지겨운데 여러분 엄청 지겨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네, 그 다음에 49번은요. 같은 양의 액체 A랑 B를 접촉했대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같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열 얘기를 조금 꺼내 볼 수 있어요. 같은 양이 아닐 때는 비열 얘기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같은 양으로 맞췄대요. 그러면 얘의 온도 변화가 훨씬 크죠. A의 온도 변화 크다. 여러분 기억나죠? 온도 변화 크다는 얘기는 비열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 50번 단열 얘기고요. 사이 틈이 공기로 채워져 있는 삼중창 얘기. 이거 이중창이네요. 띠용. 네. 공기로 채워놔서 전도를 못하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니죠. 공기도 전도를 어쨌든 하는데요. 좀 약하게. 뭔가 물질이 채워져 있을 때보다는 좀 약하게 그러니까 약할 수 있도록 열의 전달을 좀 약해지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단열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막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힘을 냅시다. 51번 갈게요. 자,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A에 들어가야 될 거는 전도되는 걸 막고 그 다음 B에 들어가야 될 거는 복사를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1번이었고요. 52번에 비열 쇠물질의 질량이 같고 흡수한 열량이 같을 때 비열 차이를 우리가 설명한 거 옳지 않은 거 볼게요. 2번 보면요. 얘의 온도 변화가 제일 작고요. 얘가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제일 클 거란 말이죠. 그러면 C의 온도 변화는 좀 얘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겠죠. 왜냐? 지금 비열이 C가 B의 2배잖아요. B의
2배니까 온도 변화는 2분의 1배겠죠. 그래서 52번에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53번 갈게요. 자, 같은 질량, 여러분 수행평가 봤던 거네요. 훨씬 더 온도 변화가 큰 애가 콩기름이었잖아요. 여기 A가 날라갔네. A가 빠졌어요. 자, A가 콩기름, B가 물이에요. 이거 실험했던 거니까 잘 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까닭은 뭐죠? 질량과 이런 열량이랑 다 같을 때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변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적진 않을게요. 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변한다. 그 다음 54번, 우리 이렇게 물을 넣은 찜질팩, 이런 건 비열이 큰 걸 이용한댔잖아요. 그래서 2번이고요. 55번, 자, 이것도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바로 정답 찾아보면요. 비열, 네, 바닷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바닷물은 더 따뜻하다. 바닷물이 더 낮에는 더 차갑고 밤에 더 따뜻하다는 표현이었어요. 선생님의 말은.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56번. 자, 같은 열로 가했대요. 같은 질량의 애를 같은 열로 가했으면 비열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온도 변화는 지금 A가 밑에 있네요. A의 온도 변화는 4분 동안 20도 변했고요. B의 온도 변화는 4분 동안 30도 변했어요. 그러면 A의 비열은 B의 몇 배인가 써놨죠? 지금 오히려 이거의 반대잖아요. 온도 변화랑 비열은 반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의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3분의 2배지만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되니까 2분의 3, 1.5배가 되는 거죠. 이해해요? 자, 비열이랑 온도 변화는 반비례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분자 분모만 돌리면 된다는 거. 그래서 56번에 3번이에요. 57번 갈게요. 이거 아까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자 수는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입자 수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정도, 서로 늘어나는 정도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58번 선로, 철도 레일, 이렇게 틈새 놓은 건 우리 열팽창과 관련이 있댔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더 늘어나는 거, 열팽창. 그 다음 입자운동이 활발해서 부피 팽창, 요런 얘기한 거. 네, 그래서 58번에 기억 니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디귿이 왜 안 됐냐면 이거는 전도죠. 팽창 얘기가 아니라 전도 얘기라서 아닌 거예요. 그 다음 59번 금속 공이요. 이것도 열 팽창에 대한 얘기거든요. 빠지지 않다가 가열하면 요 바깥 테두리만 가열하면 넓어져서 공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공을 차갑게 만들면 얘가 수축해서 빠진다거나 요거 알아보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방법만 나왔네요. 공을 냉각시키면 공이 쪼그라들죠. 혹은 고리만 가열시키면 고리가 가열되는 요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60번. 자, 콩기름이 든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여기에 넣었대요. 우리 액체 열팽창 알아보는 실험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네,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다. 네.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알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한번 볼게요. 같은 온도의 물에 넣어줬으니까 열량 같고요. 콩기름의 열팽창 정도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어놔서 열이 이동해서 얘가 팽창한 거고요. 입자운동 모두 열받아서 활발해진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열팽창에서는 얘네 온도는 아마 같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같은 온도에 넣어놨으니까 얘랑 열평형이 일어나잖아요. 물이랑. 그래서 온도는 결국 같게 될 거예요. 시간 차이는 있겠죠. 같게 될 거예요. 자, 61번.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61번에 1번 높이 변화는 일단 결국은 올라가요.
열팽창이 일어나니까. 근데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플라스크가 먼저 가열돼서 넓어지고 물은 조금 있다가 가열 차례대로 이렇게 옮겨오기 때문에 가열돼서 살짝 내려왔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맞대요. 근데 결국 우린 결론만 보죠. 뭐 올라간다. 그리고 이거는 가열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열팽창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1시간이 다 끝나버렸어요. 네, 안녕, 수고했어요. 시험 잘 보세요.